부산항의 정박 중인 화물선에서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마약 100kg이 발견됐습니다. 트남발 마약을 가랑이 사이에 숨겨 밀반입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10대 마약 범죄가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지. 검거한 마약류 사범의 절반 이상은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10대에서 30대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청년이 바라보는 세상사 15분 시티 8화 마약편을 취재한 유승현 기자입니다. 최근 마약 관련 기사를 자주 보지 않으셨나요? 과연 지금 우리 사회의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저희 채널 PNU가 살펴보았습니다. 매년 검찰에서 발표하는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 사범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 자료에서 또 달리 집중해야 하는 점은 30대 이하 마약 사범의 증가입니다. 2022년 30대 이하 청년 마약 사범은 전체의 59%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2018년에 비해 109%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청년 마약 사범의 수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약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지대에 놓이지 않은 청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 시트를 통해 청년 마약에 대한 인식, 문제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조사한 뒤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려 합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단속 내역 중 부산은 수도권 제외 두 번째로 많은 마약 사범 수를 보였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마약 범죄는 마냥 멀기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약 범죄의 위험에 놓인 부산 청년들은 마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131명의 부산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다 라는 질문에 67.2%의 청년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인천공항 이런 데서 계속 검색대에 마약이 밀반입되는 게 발각이 되고 있다는 뉴스나 기사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점점 동의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뉴스나 기사에서처럼 현재 청소년 펜타닐 남용 문제도 지금 계속 보도되고 있고 계속해서 연예인의 마약 사범 문제라던가 매매 같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해 실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청년 마약 문제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국내에서 마약류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답한 103명의 청년들 중 SNS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응답이 약 80%에 달했습니다. 이렇듯 마약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 청년 마약 사범 증가의 주된 이유로 언급됩니다. 이제 SNS나 다크웹을 통해서 사람들의 접근성이 더 용이해지면서 청년들이 더 쉽게 접하면서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기 때문에 중독자들이 훨씬 많이 늘어나서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크웹이란 일반적인 인터넷 브라우저로는 접속할 수 없는 암호화된 인터넷망으로 마약과 불법 동영상, 위조 지폐 등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떠오르는 인터넷 지하 세계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다크웹과 청년 마약 범죄를 연결짓는 것은 비단 청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크웹들, 기성세대는 사실 이거 쓰지 못하거든, 이게. 그래도 이제 이런 청년 세대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 마약 거래 수단의 다양화에 이 젊은 세대가 좀 앞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통계가 나온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온라인으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어버린 마약. 그렇다면 오프라인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청년들은 오프라인으로도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KBS에서 실시한 전국 마약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마약 경험자의 절반 이상은 병원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마약이 처음엔 의료용이라는 가면을 쓰고 청년들에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청년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 약물에 중독되고 마는 것인데요. 한때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던 프로포폴이나 많은 이들이 찾는 비만 치료용 식욕 억제제도 모두 마약이지만
이를 마약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미약합니다. 현재 마약은 청년들의 일상에 알게 모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약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마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과반수 이상의 청년들이 중독이라 답했으며 2차 범죄 가능성과 건강 유해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중독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불가하게 하고 회복 불가하게 만드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중독에 되면 금단 증상이 우울증을 호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우울증을 이기기 위해서 마약을 또 접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가 형성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덕적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2차 범죄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약을 하고 이제 차를 몰아서 교통사고를 낸다던가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난다던가 혹은 폭행, 살인 같은 2차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가 꼽는 청년 마약의 문제점 또한 대다수의 청년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청소년들하고 20대 청년들이 마약에 얼마만큼 이제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게 사실이고 과연 그 위험성이 뭔가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떤 희망이고 그다음에 어떤 성취감인데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이제 마약이 이렇게 뺏어가기 때문에 마약은 특히나 청년의 꿈과 희망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더욱 해롭게 느껴지는데요. 이러한 청년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처벌 수위가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의 경우는 징역 7년부터 시작해서 15년까지도 그치고 심하면 무기징역까지도 감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처벌 수위는 돼야 마약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 마약을 하면 징역이 1년이나 몇 개월 정도 처벌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최소 5년은 징역을 실시해야 사람들이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마약을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처벌 수위가 낮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요. 대마 흡연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사용뿐만 아니라 소지와 판매 역시 처벌의 대상인데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마약 사건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면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었는데요. 마약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뿐 아니라 마약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유기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높아졌음에도 마약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만이 답은 아니라는 반증 아닐까요? 마약 문제 해결 방안으로 가장 많은 청년들이 꼽은 것은 엄격한 유통 관리였습니다. 요즘 마약을 밀반입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애초에 마약을 하지 않으려면은 유통 과정에서부터 엄격하게 제재를 해야지 애초에 국내로 반입이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인 유통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마약의 유통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벌 강화, 마약 유통 관리 이외에도 청년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중독 치료센터 활성화입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의 중독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 다르크에 저희 채널 PNU가 방문해 보았습니다. 우리
중독자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회복하는 공간, 숙식 제공하면서 일반 공동생활 가정이라 해가지고 똑같이 일반 가정생활하고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현장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혼자는 힘든데 같이 회복하면 또 회복이 가능하거든. 볼경에는 여기 한 개밖에 없는 시설이고 또 우리 중독자들이 병원에 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출소했을 때 사실 갈 데 없어가 옛날에 약물을 하거나 술을 마시던 환경에 또 다시 들어가게 되고 또 재발하는 그 악순환을 계속 겪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시설이 딱 있으면 그 악순환 고리를 끊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고 있다고 보면 되고, 중독의 무서운 이유는 나도 모르게 중독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한번 중독이 될까? 모르고 하잖아. 그러면 이걸 회복시키려면 일단 치료를 해야 되잖아. 치료할 데가 없어. 교도소에 치료를 하나? 아니잖아. 그건 수감시설이잖아. 치료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오면 어떻게? 나오면 또 약물을 하던 현장으로 들어가. 또 약을 해야 돼.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약물 중독은 한번 걸려버리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고약한 질병이에요. 왜? 자꾸 재발을 하니까. 가장 중요한 좋은 게 뭐고? 안 걸리면 되잖아. 첫 번째 예방인 거예요, 예방. 제일 중요한 건 이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는 거. 치료를 했다면 재활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간한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마약류 단약 유지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본인의 다약 의지였습니다. 마약 범죄자인 동시에 마약 피해자인 청년들의 재범을 막는 것이야말로 마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법적 처벌보다는 그 국가에서의 복지 차원에서 이제 중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식의 제도나 그런 차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독치료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한 실정입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예산도 받고 그 예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설을 좀 크게 확장도 하고 싶고 크게 확장해가지고 우리 많은 쌤들이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고 싶고 많은 중독자들이 지나가다가 뭐 커피 한 잔 생각나면 와서 마시고 놀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김해가 원강 소도시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허가내놓고 이래 하는데도 아직까지 재정적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게 가장 어려운 거고, 재정적 뒷받침만 된다면 이거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여기서 회복하는 사람들이 그 증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대소해가 잘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앞으로 많아져야 된다. 지금까지 청년 마약의 원인부터 해결 방안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CT가 청년 마약 문제 해결에 대한 뜻깊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